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물국회, 동물국회,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온갖 수식어가 붙은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임기 종료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이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근데 이 중에는 부산 현안 법안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최승우, 한종선 씨는 800일 가까이 국회 앞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폭력이 일어났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께서 치유에 힘써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입법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하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이 법안,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에 여야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에도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예상되는 세수는 500억 정도로 이번 국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및 원전 소재 지자체와 협력하여 법안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전 주변 지자체에 원전 주요 정책에 권한을 주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지하철 무임 승차 비용과 노후 지하철 차량 교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지방 분권과 관련한 법안 대다수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라질 위기입니다. 중앙부처 400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은 지난달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법안 리스트에까지 올랐지만 막판에 불발됐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도 논의도 제대로 못한 채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 임기는 올해 5월 말까지지만 여야 대치 속에 총선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부산 현안 법안들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부산의 교육 정책에도 많은 변화와 혁신이 도입됩니다. 학생들의 학력 신장, 학부모의 부담 경감, 그리고 교사들의 복지 강화가 올해 주요 목표인데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교육청이 2020년 달라지는 부산교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초등학생의 기초학력부터 고등학생의 진로 진학 지원까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누구나 한글과 기초 수학을 다 깨치도록 지원합니다. 180개 학급에 대해서 닭깨침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퇴직 교원이나 또는 관련 전문가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일일이 맞춤형으로 지도하고 보살피는. 교육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은 줄게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수학 여행비가 지원되고, 고등학생들의 경우 무상급식이 고1에서 고1, 2학년까지, 무상교육은 고3에서 고2, 3까지로 확대됩니다. 교육복지도 꾸준히 확대해서 학부모 부담도 덜어드릴 뿐 아니라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는 적어도 서로 이렇게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가서. 교사들은 복지가 강화됩니다. 수업 이외에 잡무를 줄이기 위해 최근 개발한 학교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근무 시간이 끝나면 컴퓨터가 꺼지는 PC 오프제를 도입하는 등 워라밸이 있는 조직 문화로 개선합니다. 이 밖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손바닥 헌법책이 배부돼 민주시민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놀이마루를 영도에 추가로 개설해 아이들의 꿈과 길을 발산하도록 하는 등 미래형 첨단 교육시설 확충에도 공을 들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네, 2020년 새해 저희 부산 MBC는 부산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경제와 시정 또 정치 분야로 나누어서 3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재물과 풍요의 상징인 쥐띠 경자년 새해, 부산 경제는 올해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최근 몇 년간 내리막길을 걸었던 지역 경제가 올해는 조금은 나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친환경 선박 부품을 만드는 강서구의 한 업체입니다. 선박 배출 오염 물질인 황산화물을 줄여주는 저감 장치를 비롯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등이 주력 제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된 데다 협력 로봇 도입 등 스마트 공장까지 갖추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는 이곳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1억 불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수주 분량이 약 3천억을 상회하고 지금도 많은 선사로부터 수주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관하고 또 그 이상으로 더 높이 성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주요 수출 품목 중 지난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것이 이 같은 선박 해양 부품입니다. 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63% 증가했습니다. 부산 경제도 이처럼 올해는 반등할지 주목됩니다. 주요 변수 중 하나는 수출인데 2017년 150억 달러를 넘었다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온 부산 수출은 올해는 다소 개선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제조업 개선폭이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조선과 자동차 부문도 회복세를 보일 거란 예측입니다. 최근 유럽과 중남미 등 신흥국에서 SUV와 친환경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자동차 업계가 이러한 세계 시장의 수요를 맞춰서 대응한다면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거란 전망 속에 미중 무역 분쟁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선박과 조선 기자재 호조에 따라 부산은 대중국 수출이 오히려 늘고 베트남, 멕시코 등이 주요국으로 등장하는 등 수출국이 다변화된 것도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부산 경제가 더 악화될 거란 응답은 2년 전 응답자의 78%에서 지난 연말에는 23.9%에 그치는 등 기업 현장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2017년 0%, 2018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동남권 경제가 올해는 2.1% 성장률을 보일 거란 예측치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실현돼 투자와 고용이 늘고 소비 심리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 기간 오랜 장기 침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이 반등이 예상되는 만큼 여러 기대가 큰 사항인데요. 특히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경우 지역 경제 성장 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물과 풍요의 상징인 쥐띠해. 바닥을 찍은 부산 경제도 성장하는 한 해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기장군의 한 농지에 건설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사 대상에는 기장군 의회 소속 현직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군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기장군 일광면의 한 농지. 지난 2005년 한 건설업체가 부지 소유주에게 성토를 해주겠다며 신고 기준보다 최대 4m 높게 흙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안엔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이 묻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소속 A씨에 대해 건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장군의회 비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비의원이 군의원이 되기 전 이 업체의 명의상 대표를 맡는 등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지역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제기돼 불법 매립에 연루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 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기장군에서는 특히 기획청렴실에서는 어떤 잣대로 바라보고 행정 조치를 취해야 맞는 건지에 대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안 한 것도 없고 처벌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비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업체가 최근 폐기물 불법 매립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 군의회 예산 통과 과정에서 당론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비 의원은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진이 비 의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비 의원은 모두 무시한 채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부산 중앙버스 전용차로 BRT 구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무단 횡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동네 내성교차로에서 해운대 운촌 3거리까지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운영된 뒤 모두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건이 무단 횡단 사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면에서 내성교차로까지 중앙버스 전용차로 2단계가 개통된 뒤 무단 횡단 사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안전펜스와 안내 표지판 설치, 횡단 신호 주기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 수주량이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처치를 인용해 지난해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529만 CGT 중 한국이 약 37%인 943만 CGT를 수주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엔 358만 CGT로 중국의 468만 CGT에 미치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585만 CGT를 수주하면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은 오늘 부산 MBC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됐던 비례 자유한국당 이적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비례정당 입당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당분간 휴식 기간을 가진 뒤 정계 은퇴 등 구체적인 행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선택할 때 TV 광고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새벽 배송 서비스 이용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새벽 배송을 선택할 때 TV 광고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횟수가 45.8%로 가장 많았습니다.